35살의 진수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간 회식 자리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25살의 미진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진이에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에 진수의 마음은 한순간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야, 진수야. 너무 어린 거 아니야? 10살 차이라니.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진수의 마음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미진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아이처럼 순수한 말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한 반응들이 그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빠, 저 정말 행복해요. 미진이 그의 팔에 안기며 말할 때마다 진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족들조차 반대했습니다. 아들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진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진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녀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결국 진수는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미진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미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손을 놓지 않겠어. 미진아,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앞으로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순간 진수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혼 초기의 미진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진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파스타 먹고 싶어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퇴근길에 재료 사올게. 그런데 저녁이 되자 미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져요. 파스타는 내일 먹어도 되죠? 진수는 이미 파스타 재료를 모두 사온 상황이었지만 미진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고깃집에 가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쇼핑을 하고 싶다고 하고 집에서 쉬자고 했다가 드라이브를 떠나고 싶다고 하는 미진의 변덕을 진수는 모두 사랑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회사 동료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신혼이라 그런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다 받아줄 거야? 가끔은 내 의견도 말해봐.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어느 주말 미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어요. 진수는 이미 집안 청소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바로 차 키를 들었습니다. 바다까지 가는 이 시간의 드라이브 동안 미진은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오빠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바닷가에서 미진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며 진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밝은 미진이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지켜줘야 할 소중한 사람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진이 진수의 팔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오빠가 제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니까요. 진수의 가슴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작은 변덕들이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미진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고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백화점에서 나온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 이 가방 어때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 가방의 가격표를 본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미진아, 이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우리 아직 신혼이라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진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걸로 고민하세요? 다른 남편들은 아내한테 더 좋은 것도 사주던데. 미진의 서운한 표정을 보니 진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아내가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무 인색했나? 결국 진수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미진아. 당연히 사줘야지.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야지. 그 후로 미진의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오빠, 제 친구 남편은 새 차를 사줬대요. 저희도 차를 바꿀까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미진아, 우리 차 산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하지만 미진은 토라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우리만 왜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진수야,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뭔 일 있어? 진수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진이가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져서 부담스러워.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미진의 밝은 미소 앞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오빠 생각만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진수는 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뭘 그렇게 따져. 돈은 또 벌면 되지. 결국 진수는 미진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새 차, 해외여행, 명품 옷과 가방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미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미진의 이런 말 한마디면 진수는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진수의 가정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월 나가는 생활비는 진수의 월급을 훨씬 넘어섰고 신용카드 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진수는 밤늦게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진수는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진은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원했고 진수는 그녀의 실망한 표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수는 몰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될까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을 지는 게 맞나? 하지만 미진의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수를 보며 미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친구들이랑 만났는데요. 다들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갈까요? 진수는 방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 가고 싶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미진의 소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빠, 이 원피스 어때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오빠, 친구가 추천해준 맛집에 가보고 싶어요. 매번 진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미진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미진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지친 모습을 본 미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잠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미진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통지서가 날아오고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진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데. 하지만 미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사랑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들이 이제는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수가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진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진수 씨 맞으신가요? 저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집주인입니다.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집주인의 다음 말에 진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세금 갱신 시기인데 계약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세금을 언제 보내기로 했다고 하셨나요? 집주인이 답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내기로 하셨잖아요. 부인께서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셨는데 진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수는 즉시 미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진아, 집주인한테서 전화 왔는데 전세금 얘기를 하더라. 무슨 일이야? 미진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아, 그게 오빠 집에 와서 얘기해요. 집으로 달려간 진수는 미진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미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세금이 어떻게 된 거야? 미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실수했어요. 그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 무슨 투자?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진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줘서 금리도 높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 업체가 사기였어요. 돈이 다 날아갔어요. 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는데? 전세금 전부요. 미진의 대답에 진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진이 울며 사과했지만 진수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미진이 혼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장. 그날 밤 진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진수는 미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진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어? 우리가 부부 아니야? 미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진수는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해보자. 집을 당장 빼야 하고 5억이라는 빚이 생겼어. 내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진수의 말에 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일을 구해서라도 갚을게요. 하지만 미진의 다음 말에 진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오빠,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남편이 투자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를 위해서.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진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저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제가 행복해야 오빠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했어? 남의 집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라고 했어? 진수가 소리치자 미진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맨날 참기만 하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상의하는 거야.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수의 말에 미진이 반박했습니다. 오빠는 맨날 바쁘다고 하시면서 언제 상의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다고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미진은 침실에서 각각 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일까요? 7장.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수와 미진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진수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고 미진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을 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양쪽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미진이가 친정에 가서 울고 있다던데. 무슨 일이야? 진수는 어머니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대화로 풀어야지. 미진의 부모님도 나섰습니다. 미진의 아버지가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위야, 미진이가 실수는 했지만 악의는 없었을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호는 진수 편을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문제야. 5억이면 장난이 아니잖아. 게다가 상의도 없이? 반면 미진의 친구들은 미진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2주가 지나자 미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아.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이야? 진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집도 나가야 하고 빚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결국 미진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떠나면서 미진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진수는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받아줬나? 아니면 미진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친구 민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진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사랑과 배신,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8장.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진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미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진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진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아.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미진도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나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더라.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였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널 더 어린아이로 만들었나 봐. 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미진아.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미진의 물음에 진수는 긴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오빠, 정말 마지막 기회도 없는 건가요? 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진수는 미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진아, 변하는 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어. 나도 많이 배웠거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하는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 각자 성장해야 할 때가 온 거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예전처럼 달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담긴 작별이었습니다. 미진아, 앞으로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진짜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길. 오빠도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진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